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의 아주 일관된 패턴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더구나. 자, 그러면 기왕에 힘 있는 분 옆에 계시니까 하나 좀 일러 맞춰 드리려고. 또 뭐가 있나요? 이거 지방시대위원회랑 좀 저기 어. 좀 통하는 거야. 예, 예. 뭐냐면 이게 어디게요? 어디냐면 프레스센터입니다. 프레스센터. 시청 뒤에요. 네. 네네. 오, 그러면 여기 뭐 단체협약을 보호하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프레스센터에 청소 노동자들이 계속 이제 하청으로 들어와 계신데, 이 업자가 바뀔 때마다 기존의 노사 합의가 다 무효화되는 거야. 네.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대로인데. 아,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고용주는 누구냐? 언론재단입니다. 언론재단이야. 근데 언론재단에서는 이분들이랑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 하청이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자보를 보면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프레스센터 분회인데, 이분들 보면, 자,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프레스센터의 청결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이다. 수많은 방문객들과 입주사 직원들이 보다 청결한 환경에서 빌딩에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 그런데 특히 올해인 2025년 프레스센터 청소 용역 업무를 운영하는 용역사 경기교육은 기존에 맺어져 있던 임금 협약과 단체 협약을 무시하고 임금을 멋대로 삭감 지급하려고 했고, 원래 맺어져 있던 단체 협약을 승계하지 않고 이 멋대로 단협상의 처우를 폐지하려 했다. 그러니까 계속 갈아치면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노동자들은 다시 밑동에서부터 계속 무거운 바위돌을 굴려서 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노동을 하고 계신 청소 노동자들의 복지가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노동자 전체 근로자들 노동 복지의 바로메타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 과거 당 대표 시절부터 정말 청소 노동자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챙기셨는데, 프레스센터, 언론 재단이면은 남들보다 좀 나아야 되잖아. 언론 재단. 그렇죠. 네. 언론 재단에서 근데 아직도 이러고 있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평가 B등급 유지 함께 해주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최저 임금도 못 받으면서 저렇게 노동하고 계신데, 지들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사에게 정부 광고비를 펑펑 뿌려주면서 그 대신에 경영평가 B등급을 받은 거야. 누가? 김효재 이사장 등이. 그래서 실제 어제 저희가 까드렸죠. 김효재가 그런 짓을 하면서 내년까지 지금 임기가 내년 8월인가 그래요. 자, 얼마 받고 있나 봤더니 기본급만 1억 5천. 에다가 지금 방금 또 B등급 받았잖아요. 네네. 상여금을 받은 겁니다. 상여금 5천. 올해는 3,500인가 받는다는데 그걸로 커피차 쏜 거야, 직원들. 이런 것도 좀 빨리 바로잡아 주시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정부 돈이 광고 명목으로 전 지방으로 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실제로 지방에 가면은 정부 돈이 이렇게 불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우호 세력들, 그런 매체 중심으로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어제 소개해드린 기사한테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데일리. 이 대통령 때문 대도서관 사망 음모론 선 넘었네. 대도서관 요 분이 참 많은 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던 유튜버인데 다시 한번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부검 결과 뭐 타살 의혹 없다라고 하니까요.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이는데, 요걸 또 기화로 해가지고 가세연에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또 엮어가지고, 왜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친한 것도 아니야. 그냥 방송 한두 번 한 것 같아, 보니까. 마주친 것 같아.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는 의문스러운 죽음이 많냐. 이래서 또
방송인지 쓰레기인지를 만들어서 냈더라고요. 가세연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유튜버 쯔양 스토킹 협박한 가세연, 김세의, 검찰 송치. 쯔양 사태는 대충 아실 텐데, 내용은 이겁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김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쯔양 측이 제기한 강요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정말 문제다. 아직까지 법원의 저울의 추는 수구 보수 내란 세력에게 쏠려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혐의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세희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지금 뭐 민주진영에 대해서 특히 그 범의를 가지고 저질러진 사실을 언론을 빙자한 유튜브를 빙자한 범죄 행위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건 잘못되면 금방 중과가 되거나 그래야 그러잖아요. 되는 상습범으로 취급받아야 그래야죠. 되거든요. 이거 보세요. 문화일보. 이재명 소년원 출신 주장한 강용석, 김세의 1심에서 벌금형. 자, 이건 계속 누적되면 이거를 이제 얘는 상습적인 거짓말로 위해를 가해가지고 돈 버는 놈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당시 혐의가 이런 거였어요. 5월 11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김 여사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거 대단히 주요한 것이고 선거 국면에 엄청나게 악용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법원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법원도 상습범입니다. 지금 악의적인 판결하고 있어요. 민주 진영에 대해서. 그리고 보편적 상식과 법 감정에 대해서 악의적인 불법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이를테면 세게 때리지 않은 게 이런 이유라는 거야. 형을.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 수준 관련 자료가 없어.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들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된지 알 수 없다는 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실형을 때리지 않은 이유가 이런 오보, 허위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의 인식이 변화됐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세게 못 때린대.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왜 그렇게 기소됐어? 이거는 실제 어느 정도 인식의 파급을 갖췄는지 미쳤는지는 우리가 구독자 수라든가 구독 시간 수 같은 거 보면은 나름대로 양형에 참고할 만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외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사실. 그렇죠. 구독자가 저렇게 뭐 수백만이고 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실형을 때려도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일어났잖아. 더구나 반복적에다가 다분히 이제 악의적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 뭐 어떤 지금 내란 이런 거인데 관봉권 뜯은 거 누구 아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이건 전혀 그 차원하고 쟤들은 다른 단정적으로 네네. 팩트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리키는 방향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럼요. 이것도 팩트로 얘기했던 거예요. 조선일보 기사인데. 2심 허위 방송 가세연 조국 가족에 4,500만 원 배상하라. 요때 사실관계라고 적시한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가세연은 2019년 방송에서 조 대표가 운영한 사모펀드에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취지의 이거 팩트로 주장을 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팩트로 적시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또 이어서 조 대표가 여러 작품과 광고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주고 대동하고 다녔다라고 자, 지금 주장했다. 잠깐 보여드린 것만 해도 3건, 4건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습적으로 얘들은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 그걸로 코인머니 수억대. 응?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금 코인머니를 많이 거둬들이는 수구 진영의 양대 매체가 신의 한수랑 가세연이란 말이에요. 한때 이 사무실이요 가로수길 그 임대료 엄청 비쌀 때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면 이제 떠나고 이러잖아요. 그때 가로수길 한복판에 하나가 있었고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맞은편에도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맥도날드, 이들의 옛날 네. 맥도날드 있던데 스튜디오가. 옆에. 예. 그 얘기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임대료 내기도 엄청나게 임대료 벅찰 텐데. 그냥 뚝딱 뭐 1, 2천 되는 동네란 말이죠. 음. 거기가.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의 아주 일관된 패턴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더구나 이런 겁니다. 네. 김 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혁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게 아주 패턴이 이래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 안 가리고 그냥 마구제비로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이거 공개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저는 제가 MBC에서 잠시나마 제 부서는 아니지만 데리고 있었던 후배이기 때문에 정말 그때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 저런 식이었거든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근무 이렇게 뭐 파트 겹친 적 있으셔요? 저희 부서에는 없었어요. 아. 우리 부서에 있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때 교육을 했을 텐데